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지금은 어제에 그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연설을 하고 나올 때에 한 그 우국 이제 우파 사람이 신발을 그 투척을 하면서 가짜 인권주의자 그리고 빨갱이 위선자 이렇게 하면서 신발을 집어 던진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런 것이 여기에 쭉 떠 있는데, 그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그 중동에서도 가끔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던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많이 이제 보도를 보는데, 이것은 원래 그 성경에서 신발을 던지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이제 더러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율법 관계에서 너는 끊어진 자다. 약속에서 너는 끊어진 자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집어 던지는,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에 대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당신에게는 이제 끊어졌다. 뭐 어떤 그런 이제 의미로 시작되어지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지만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에 대한 대통령의 그 마지막 애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박원순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의 앞으로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전주곡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원순의 위치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어떤 핵심적인 사람이고 또 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한 것이 이제 이 정권의 무너짐의 전주곡이라고 저는 들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제 충남지사의 문제 선거가 남아있는 이런 것들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레임덕으로 가는 전주곡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이 이제 9분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72년 동안에 우리 헌정 역사에 처음 출발할 때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박수를 받고 팡파를 올리면서 80%의 지지와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출범을 했지만은 나만은 인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환호와 박수 그리고 권력이 최소한 20년, 50년은 갈 것이다. 새로운 역사,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이다.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 이렇게 출발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모두가 비운의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자살해 죽거나 망명을 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지금은 너무도 뒤가 더 좋지 않고, 그리고 아들들이 감옥을 가거나 또 파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말까지, 아주 흉악한 말까지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재인도 나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마 호언장담하면서 출범을 하고 자신 있게 새로운 이제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취약한 출발에서부터 가장 취약한 대통령이 되고 가장
끝이 좋지 않은 대통령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분열의 벽이 너무도 심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넘어간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예리한 칼을 들고 너무 지나치고 너무 냉혹하고 너무 오래 갔습니다. 이 편가르기라는 것이 이 나라가 반쪽의 나라로 이렇게 좌와 우와 진보와 또 이제 우파가 이렇게 편가리로 너무 지나치게 나누어져서 이제는 이 중도도 없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오래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이 마음과 사상과 이념의 그 벽들이 화합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그런 그 원수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적자로서 후계자로서 친구로서 이 모든 것을 이어받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렇게 흐름을 이제 이어가겠다고 하는 좌파 정권의 그 최종 끝판왕이 내가 되어지겠다. 그러면서 그 모든 열매를 맺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자처해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도 선명한 이 대통령의 정권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 그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 다 깽판을 쳐도 남북 관계만 잘 되어지면은 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가 과연 실제로 일을 해보면서 중도에 그래도 욕을 먹으면서라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파병도 하고 그 다음에 FTA 그것도 미국의 말을 듣고 협조를 하게 된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선회하고 돌이킨 적이 있지만은 이 대통령은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헌을 하려고 했고요. 낮은 연방제로 통일을 완성시키려고 지금도 너무도 브레이크 없이 과속 페달을 밟고 무리한 국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계속되어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 국가 반역죄와 잘 떼어지면 좋은데 잘 떼어지자면 국가 반역죄와 극한 대립의 구도를 가져와서 결국은 폭발이 되어지는 그런 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상을 평화상을 받았지만 햇볕 정책을 가지고 많은 그 부작용이 왔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북한과의 관계가 핵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더 그걸로 인해서 강화되어지고 더 연장되어지고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런 그 현상을 역현상을 가져오게 된 것. 이런 것이 역사에 결코 좋은 결과를 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파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반대측에 강력한 이제 반대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정권은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반환점을 돌이키는 사람은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이 레임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지점에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박원순의 그 이제 자살로 인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레임덕이 또 시기적으로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회개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킬 수 있는 그 반환점의 그 지점이라는 것이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나서 그 3년 정도, 3년 이내에는 석방을 시켜주고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소조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너무도 돌이키기는 경제가 다시는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벌써 한계점을 지났고요. 도덕과 윤리적인 점에서도 거짓과 이선들이 너무도 많이 드러나서 이 돌이키기로는 조국 문제라든지
또 윤미향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에서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불신으로 너무 깊어지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투 그 전국의 그 바람이 불었던 것에서 오늘날 오늘 박원순의 그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제 법적 문제로 또 파헤쳐져야 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임기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과제가 거의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에 결국은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끝이 이제 참 좋지 않는 끝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 경제와 부동산의 그 악화 이런 것도 이제는 이제 뭐 22번째 아무리 발표를 해도 어려운 상황에 되어졌고요. 이 계층 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파 간에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 여러 가지의 이 부작용이 이제는 거들이 난 것입니다. 서울, 부산, 충남 도지사의 그 선거가 남아 있고요. 또 김경수의 그 드루킹 재판이 남아 있고요. 울산시장 불법 이제 선거 조작에 대한 것이 조사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평화를 향하여 질주해 가던 이 평화 운전자 이것이 이게 이제 파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남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혹자들은 지금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서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180명 3분의 2가량 가까운 다수를 얻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대통령을 다음에도 대통령이 이제 연결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대통령 끝이 방패막이 아주 강한 방패막이 방파제가 있을 것이니까 걱정 없다. 공수처까지 또 있지 않느냐. 국회, 사법, 행정을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이 끝이 이 파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과거에 4.19와 또 5.18 같은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런 것이 다 되어져도 시민혁명 운동이 일어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은 바다의 배가 이 국민들의 민주는 한 번 분노가 일어나면 파도가 치고 비가 오다가 한번 해일처럼 뒤집어 나면 그 위에 떠 있는 배가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저변에 분기탱천 용왕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점이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절반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국정마비 사태가 오게 되는 것이 제2의 4.19, 5.18 같은 일들이 강주 사태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승만의 그 뿌리 자유민주주의 이 뿌리들이 이것은 결코 뿌리 뽑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좌파 정권이 아무리 정교조를 통해서 또 민노총을 통해서 아무리 그렇게 학습을 하고 김정은이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 뿌리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서 있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또 박정희와 박근혜의 그 뿌리가 결코 이것도 뽑히지 않는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역사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이 1,000만 명, 1,200만 명 되는 역사적인 그 뿌리의 힘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에서 볼 때 이것은 이미 작년에 광화문의 그 100만 명의 시민운동의 그 울부짖음과 그 함성 이것은 그때 벌써 조짐이 나타난 것이죠. 아직은 저 주체사상 공산주의의 그 종중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국민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정권은 알고 지나치게 가속력을 페달을 밟고 나간다는 것에서 아주 위험한 그 막다른 골목이 있다. 돌이키기에는 지금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또 혹자는 말하기를 김정은이가 한 방 도와주고 저 시진핑이가 중국에서 한 방 도와주면은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까지 기대하고 그렇게 이제 허리를 숙이고 그렇게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결코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것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여기에 관여하지 마라. 미북 관계에, 북미 관계에 관여하지 마라. 이거 명확해진 것입니다. 너무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북한을 속였고, 그리고 우리 남한 국민들을 속였고, 그리고 미국을 속였습니다. 미국의 어제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의 한국은 정권은 믿을 수가 없다.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그리고 돈을 내놓지 않는다.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미일 관계, 국제 관계, 이 서방과의 관계가 지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문정권을 지금 이렇게 협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모든 것에서 끝이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가 되어진 것이지. 미국, 일본, 중국, 서방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김정은이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중국도 적극적인 어떤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선회를 해가 급속하게 핸들을 돌리면 국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종착점에서 그는 앞전의 대통령처럼 망명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또 전국이 결국은 어떤 감옥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인 이 정권이 어떻게 되어질지 저는 예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진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회개를 하기를 원하고 끌어안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피기를 원하고 남북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렇게 핵무기가 없는 그런 그 정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구국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구국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점이 와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키기 위한 공산주의의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자 하는 강한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화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2건국의 건국을 위해서 또 독일과 같은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연착륙을 위해서 이 혁명이 없이 이 피흘림이 없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기독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 우리가 이제 비폭력주의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3일 동안이라도 우리 주옥순 이제 대표께서 우리가 미숫가루를 먹어가면서 햇반 밥을 갖고 가지고 3일 동안 우리 들어눕자. 아주 비폭력적인 기도 운동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의 길이 아닌가, 마지막 남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